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요즘 뉴욕 브로드웨이에서는 디즈니 만화 영화를 소재로 한 뮤지컬들이 관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이온 킹에 이어 알라딘도 전석이 매진될 만큼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요. 한국인들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인기 비결이 뭔지 금홍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디즈니 만화 영화를 새롭게 각색해 지난 1997년부터 뉴욕 브로드웨이 무대에 올려지고 있는 뮤지컬 라이온 킹. 라이온 킹은 지난해 6월 전 세계에서 62억 달러의 매출을 올려 경쟁 뮤지컬인 오페라 유령이 거둔 60억 달러를 넘어서며 뮤지컬 분야 최대 매출 작품으로 올라섰습니다. 라이온 킹이 오랜 시간 동안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는 쉬운 줄거리로 관객들의 이해를 돕고 창의적인 무대와 의상 등 화려한 볼거리가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엘튼 존의 아름다운 음악도 관객을 끄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And I think the other reason is that our stories, all of our stories around this room, from Beauty and the Beast to Mary Poppins to Tarzan to The Lion King certainly, are very universal. And so they appeal to everyone from a kid to an older person, and it brings people together. 디즈니가 지난해 4월부터 선보인 뮤지컬 알라딘도 연이은 매진 행렬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술탄 왕국의 공주 자스민과 좀도둑으로 생활하던 평민인 알라딘이 펼치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지니의 유쾌한 입담까지 가미되면서 공연 내내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알라딘은 영어 울렁증이 있는 관객들에게도 애니메이션의 꼼꼼한 재현과 화려한 무대 장치 등 볼거리가 충분한 공연입니다. 한편 뉴욕 공연 전문 예매처인 오쇼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은 라이온 킹을 꼽았으며 알라딘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채널 K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저지 펠팍 시장 일가족의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부인과 아들, 누나와 사촌에 이르기까지 특혜 논란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탄핵을 위한 주민 소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플로타 위원장은 제임스 로튼더 펠팍 시장과 그의 가족들이 타운 정부 주요 부서에 일하면서 받는 보수 총액이 54만 8,969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의 보수를 위해서 주민들의 세금이 너무 많이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로타 위원장에 따르면 로튼더의 아내는 펠팍 타운 정부 빌딩국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큰아들은 펠팍 고등학교 교사와 수영장 매니저로 둘째 아들은 경찰국 경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로튼도 시장의 누나는 타운 정부 클럭 오피스 직원으로 사촌은 공공사업국 직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펠팍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플로타 위원장과 로튼도 시장은 지난달 23일 열린 타운 의회 준비 모임에서 서로 고성을 지르는 등 크게 충돌했습니다. 플로타 위원장 측은 로튼도 시장의 친인척에게 너무 많은 특혜가 주어지고 있어 자제를 권고했는데도 시장이 반발했다며 시장의 전횡을 막기 위해 주민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는 공립학교들이 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세 번째로 데마레스트 고등학교와 올테판 고등학교가 올 가을 학기부터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합니다.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 추진회에 따르면 오는 9월 학기부터 버겐 카운티 노던밸리 리저널 학군 내 데마레스트 고교와 올테판 고교에서 한국어가 정규 과목으로 채택됩니다. 추진회는 최근 학군 교육위원회와 한국어반을 개설하기로 합의하고 21일 교육위원회가 최종 서명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펠팍 학군과 2011년 리츠필드 학군에 이어 뉴저지에서 세 번째로 한국어가 정규 과목으로 채택됐습니다. 데마레스트 고교와 올테판 고교는 우선 올 가을 학기 한국어반을 한두 개만 개설하고 파타임으로 운영한 뒤 내년부터는 4개 반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노던밸리 리저널 학군은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더 빨리 채택하려 했지만 교사 수급 문제로 인해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번 성과는 데마레스트와 올테판 고등학교의 한인 학부모들이 교육위원회에 한국어 과목 개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면서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열릴 예정이었던 뉴욕 한인회장 선거 무효 소송 공판이 오는 8월 5일 열리게 됐습니다. 김민선 회장 측이 제기한 민승기 회장 측 서호진 변호사의 자격도 박탈되면서 소송 인원 4명이 추가됐습니다. 뉴욕주 맨해튼 지법은 오는 8월 5일 오전 11시에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법정 공판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선 회장 측은 선관위의 후보 자격 박탈이 불법이라며 회장 선거의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맨해튼 지법은 김 회장 측이 요구한 대로 민승기 회장 측 서호진 변호사의 자격을 박탈하고 민경원 회칙 위원장 등 소송 인원을 4명 추가했습니다. 당초 법원은 지난 5월 공판을 열 계획이었지만 김 회장 측은 공판이 열리기 전 민 회장 측 변호사의 자격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 인원을 추가하겠다고 요구하면서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한편 민승기 회장 측은 서호진 변호사의 자격이 박탈된 것은 이번 회장 선거 무효 소송 이슈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 고등학생들의 싸움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해당 트위터 어카운트 보유자의 신원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트위터의 모 어카운트에 고등학생들이 싸움을 하는 동영상 70여 편이 게시됐습니다. 해당 동영상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서로 때리고 넘어지는 등 과격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학교 인근 공터를 비롯해 빈 교실 등에서 촬영된 것으로 수사당국은 가필드와 티넥, 잉그루드 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약 2천여 명의 중고등학생들이 이 영상을 리트윗하면서 온라인에서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버겐 카운티 내 고등학교 관계자들은 우려를 표명하며 수사당국에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지난해까지 가필드 고등학교에 재학한 것으로 알려진 해당 트위터 어카운트 보유자의 신원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캠퍼스 내 성폭력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습니다. 교내 성폭력 추방 프로젝트가 주내 모든 대학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어제 뉴욕대에서 공사립 구분 없이 주정부의 성범죄 대응 전략을 도입하도록 하는 Enough is Enough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대학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 정의가 하나로 통일됩니다.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이 사실을 서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구두로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침묵이나 행동으로 의사를 표현할 경우는 불명확한 동의로 간주되고 이를 무시하고 성행위를 시도하면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또 합의에 의한 첫 성관계 후에도 추가로 동의를 받아야만 정당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이 밖에 각 대학은 정기적으로 성범죄 통계를 당국에 제출해야 하고 신고 학생에게는 음주 등 캠퍼스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를 면제해주는 등 신고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법안 서명 후 캠퍼스 성폭력은 엄격한 범죄 행위로 캠퍼스 경찰과 주 경찰이 단속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퀸즈 지역이 점점 안전해지고 있습니다. 2012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범죄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퀸즈 지역의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10에서 12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던 범죄 건수는 2013년부터 2년 연속 줄었습니다. 퀸즈 지역의 범죄 건수는 2010년 38,808건에서 2012년 41,189건으로 증가했지만 2013년 39,913건, 2014년 38,030건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살인과 성폭행, 강도 등 강력 사건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2010년 살인 건수는 100건이었지만 2012년 83건으로 감소한 데 이어 2014년에는 64건으로 줄었습니다. 성폭행 사건 역시 2012년 254건이었지만 2014년 207건으로 감소했고 강도 사건도 2010년 4,149건에서 3,271건으로 줄었습니다. 절도 역시 2010년 4,704건에서 2014년 4,191건으로 감소했습니다. 한편 2016 회계년도 예산안에서 경찰 인원을 증원하기로 결정한 뉴욕시경은 새 회계년도 안에 경찰 1,297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형 M9 새 열차 모델에서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가 오는 2018년까지 도입할 예정인 새로운 열차인데요. 교체 시기 지연이 예상됩니다. 패트릭 노아코보스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회장은 최근 열린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이사회에서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 신형 열차의 디자인에서 결함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는 노후된 차량 256대를 일본 가와사키사의 신형 M9 열차 모델로 2018년까지 교체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신형 모델에서 열차 자동속도 제어 시스템을 설치할 공간이 부족하다는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자동속도 제어 시스템은 열차 운행 시 각 구간의 특성에 따라 주행 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해주는 시스템으로 열차의 과속으로 발생하는 탈선 사고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는 2008년 이후 미국 내 새로 도입되는 열차에는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통상 이 시스템의 용량은 약 17평방피트지만 M9 열차는 이 공간이 8평방피트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측은 결함 수정에 따라 열차 교체 시기가 더 지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문학적인 당첨금에 파워볼 열풍이 불지만 당첨될 확률은 너무나도 희박하다는 걸 다 아시죠? 그럼에도 희망이 있어 그 순간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파워볼 추첨 방식이 변경돼 당첨 확률은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뉴욕주 복권국은 지난 6일 전국 복권협회의 요구에 따라 파워볼 추첨 방식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된 추첨 방식은 뉴욕주를 비롯한 전국에서 오는 10월 7일부터 적용됩니다. 새 추첨 방식에 따르면 잭팟 당첨 확률은 기존 평균 1억 7,522만 대 1에서 2억 9,220만 대 1로 훨씬 낮아집니다. 하지만 잭팟 당첨금에 따라 확률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당첨금 1,000만 달러 상당의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기존 510만 분의 1에서 1,170만 분의 1로 낮아지지만 당첨금 4달러의 복권에 당첨될 확률은 기존 11만 1,000분의 1에서 9만 2,000분의 1로 오히려 높아집니다. 이번 추첨 방식 변경은 선택하는 숫자의 범위를 조정한 결과로 기존에는 숫자 1에서부터 59 가운데 5개 번호를 뽑았지만 앞으로는 1부터 69 가운데 택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반면 파워볼 번호는 기존 35개 번호에서 고르던 것을 26개 중 하나로 좁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연방정부가 지난 1일 우버와 같은 공유 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보상 기준의 최고 등급을 올리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아직 보험사들이 법안에 대해 잘 알지 못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승객을 태운 우버 차량이 음주운전 차량에 받치는 사고가 발생해 우버에 타고 있던 승객 29살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습니다. 현재 연방정부에서는 이 같은 사고 시 우버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과 사고에 연루된 차량을 모두 커버할 수 있도록 책임 보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정확한 보험비 산정에 대해 모르고 있는 상태며 일부 보험사의 경우 자신들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우버 차량을 몰 수 없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커버는 해준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일반 보험하고 똑같은 행위를 취하는데 말로만 받아준다고 하니까 저도 참... 연방정부가 6일 전 통과한 법안 내용에 따르면 사고 시 우버에 타고 있던 승객의 보험 커버는 5만에서 10만으로 책정했고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3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버 운전자와 운전자의 차량은 사고 시 보험 커버 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국 연방정부가 정한 새로운 보험료 산정과 우버 운전자 보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선정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우버 운전자와 우버 이용자들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사상 최악의 가뭄, 강제 절수령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가 새로운 물 절약 캠페인을 벌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 방법들을 김지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사상 최악의 극심한 가뭄으로 167년 역사상 강제 절수령이 발동한 캘리포니아주.
지난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강제 절수령이 시작되면서 곳곳에서 물 절약 실천에 대한 방법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주정부에선 어제부터 새로운 물 절약 캠페인 홍보에 돌입했습니다. 캠페인 슬로건은 캘리포니아 골든 스테이트. 지난달 주민 8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를 통해 채택된 슬로건은 일상생활 속 물 사용을 줄이는 데 힘쓰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Really focuses on urging Californians to do even more water saving by turning off water outside and letting their grass fade to gold. And what we're calling it in the campaign is fading to California gold. California is the golden state, and we really want everyone to embrace. 시민들은 주정부가 개설한 캠페인 웹사이트를 통해 물 절약을 실천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키친스톡 꼭지는 에어레이터를 설치하면 물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화장실에서는 수압이 낮은 샤워기를 사용하는 등 카테고리별 원하는 사물을 클릭하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물 절약 방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강제 절수령을 발표한 이후 5월 물 사용량이 29% 감소해 주정부의 물 절약 캠페인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cross the state, residential water use decreased by about 29%. I think specifically it was 28.9, which is great. We had launched a spring campaign, and going into summer, we've had 2 campaigns this year to really focus on reducing water usage. So it shows that Californians are stepping it up and conserving more. 주정부는 또 이번 여름 캠페인 이외에도 젊은 층이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물 절약 캠페인에 동참하는 바이럴 마케팅 세이빙 투게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물 절약 습관이 캘리포니아주의 극심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인 만큼 일상생활 속 물 절약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일본. 노인들은 자동차 운전도 점점 어렵습니다. 이들의 미래 이동 수단은 무엇일까요? 도쿄 아오야마 혼다 자동차 전시장. 간이 무대에 손잡이가 없는 외바퀴 전동차 한 대가 등장합니다. 바퀴 옆에 달린 페달 위에 발을 얹고 가고 싶은 방향으로 몸을 기울이면 원하는 대로 가는 미래형 이동 수단입니다. 현재는 일본 미래과학관 등 실내에서만 시범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상용화된 1인용 자동차도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도쿄 시내를 달리기 시작한 1인용 전기차. 뒷바퀴가 하나뿐인 3륜차로 한 번 충전하면 50km까지 달릴 수 있고 시속 60km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어 가까운 거리는 부담 없이 갈 수 있습니다. 個人ドライブみたいなので楽しむようなのはすごく便利なものみたいな. 상상 속의 이동 수단도 현실화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연기를 내뿜는 스케이트보드가 땅 위에 떠 있습니다. 토요타 렉서스가 지난 18개월 동안 연구한 공중부양 스케이트보드 영상입니다. 액화 질소를 활용한 초전도체와 영구 자석을 이용해 보드를 땅 위로 띄우는 방식으로 올 여름부터 성능 시험을 시작합니다. 미래의 자동차라 불리는 무인 자동차는 내년부터 일본 고속도로에서 시험 운행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개발 속도라면 2020년쯤에는 운전자의 손을 빌리지 않고 일반 도로에서 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법원행정처와 외교부는 지난 1일부터 재외국민의 가족관계 등록을 전담하는 기구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에서는 재외국민들이 해외에서 한국에 가족관계 등록 신고를 할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 서류를 보내고 3, 4일 만에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4일이면 발급까지 돼 신청에서 수령까지 일주일 안팎이 소요됩니다.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을 환영하는 카퍼레이드 행사가 10일 맨해튼에서 펼쳐집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7월 10일 오전 11시부터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 선수들을 태운 카퍼레이드가 펼쳐진다고 밝혔습니다. 퍼레이드는 뉴욕 시청을 출발해 브로드웨이를 따라 베러리 파크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어제 한인 상점들이 밀집한 퀸즈 플로싱 162가에서 소형 SUV 차량이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백구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 반쯤 플로싱 노던 블로바드와 162가의 교차로에서 중국계 남성이 운전하던 도요타 소형 SUV 차량이 구급차와 접촉사고 후 인근 이발소 앞 인도로 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지나가던 여성 행인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이 7월 한 달 동안 뉴욕시 5개 보로에서 2016학년도 고교 진학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지역에서는 16일 퀸즈 칼리지 커퍼버그 센터에서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설명회가 개최됩니다. 맨해튼 지역에서는 같은 날 같은 시간 참석자 성이 A에서 N인 경우는 어퍼 웨스트 사이드 마틴 루터킹 주니어 고등학교에서 O에서 G까지는 다운타운 머리 머그트리움 고등학교에서 치러집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습한 가운데 한두 차례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0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토요일은 무덥고 맑겠으며 곳에 따라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일요일은 맑은 날씨에 후덥지근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